70대 남편, 아내 몰래 40대 여자와 동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 73세 김정수 씨. 부인 박영희 씨에게 걸려온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정수 씨 부인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 순간 박영희 씨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결혼 47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과 연관된 듯한 여성의 목소리였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이라서요. 시간 되실 때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박영희 씨는 올해 71세, 평생을 현실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고 은퇴한 남편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져온 든든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70이 넘은 늙은이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지?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 김정수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요즘 산책을 참 자주 하시네요. 날씨도 좋고 해서. 김정수 씨는 5년 전 지방 공무원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인에게는 항상 순종적이었어요. 47년 결혼 생활 동안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는 온순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외출을 하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해 10kg나 빼더니 염색까지 하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젊어지려나 봐.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은퇴 후 우울해하던 남편이 뭔가 활력을 찾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슬쩍 숨겨서 보곤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서 문자 와요? 아, 그냥 친구들이야. 동기들이랑 모임 하자는 거. 하지만 박영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자주 연락할 친구가 있을 리 없다는 걸 말이죠.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정년 퇴임 때도 송별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새 향수를 뿌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더군요. 오늘 어디 특별한 곳 가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그런 날은 유독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8시, 9시까지도 오지 않아서 연락하면 곧 들어간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여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그 순간 박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받은 이미숙 씨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요즘 행동들을 보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평소에는 아침밥을 차려주면 꼬박꼬박 먹고 나가던 사람이 말도 없이 일찍 나간 것입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이 되어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모습에 박영희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남편을 유혹한 요부 같은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박영희 씨 맞으시죠? 저는 이미숙입니다. 네. 앉으세요. 이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영희 씨는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실용적이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미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전화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7년 부동산 일을 하며 키운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정수 씨, 김정수 씨와의 일입니다. 그 순간 박영희 씨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저희가 6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남편이 40대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 박영희 씨는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이미숙 씨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박영희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수 씨의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이요? 네. 정수 씨께서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제가 돌보고 있어요. 이미숙 씨는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김정수 씨의 이름이 적힌 파킨슨병 진단서였어요. 박영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날짜였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수 씨께서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미숙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다른 환자분을 모시고 갔는데 정수 씨께서 혼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진단 결과를 들으시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박영희 씨는 이미숙 씨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서 우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죠. 그때 정수 씨께서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간병사라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저는 이미 다른 환자분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이미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께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버지와 비슷한 점이 많으셨어요.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도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많이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이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일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하루에 2-3시간씩만 도움을 드렸어요.
병원 동행하고 약물 관리하고 간단한 운동법 가르쳐드리고 박영희 씨는 이제야 남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산 옷들, 다이어트, 그리고 자주 외출하는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미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수 씨께서 혼자 지내기 어려워하시면서 아예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지만 정수 씨가 너무 외로워하세요.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려고 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미숙 씨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수 씨가 얼마나 병을 숨기려고 애썼는지, 얼마나 가족들을 걱정했는지를 말이에요. 매일 밤 부인 이야기만 해요. 47년 동안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이제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걱정을 끼치게 될까봐 두렵다고요. 그 말에 박영희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여의도 쪽 작은 원룸에서요. 하지만 정말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일 뿐이에요. 이미숙 씨가 강조했습니다. 정수 씨는 부인만 생각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인 걱정만 하시고 부인 자랑만 해요. 그런데 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미숙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져요. 이제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어요. 손 떨림이 심해지셨고 보행도 불안정해요. 그리고 가끔 우울증 증상도 보이시고요. 무엇보다 이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수 씨가 부인을 너무 그리워하세요. 매일 밤 영희가 보고 싶다, 영희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거든요. 그 순간 박영희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47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정수 씨께서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봐요. 부인 사진을 들고 다니시면서 자랑하시고 부인이 해주신 음식 이야기만 하시고. 사진을요? 네. 지갑에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고 다니세요. 그 사진 보면서 내 와이프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시거든요. 박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인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이미숙 씨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 자신이 약해 보이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47년 동안 강한 아내, 든든한 아내 역할을 하느라 정작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정수 씨가 늘 말씀하세요. 영희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다. 이제라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또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요. 짐이라니.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이미숙 씨가 박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는 지금 부인이 가장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돌봐드려도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시끄러웠지만 그들만의 조용한 공간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박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의도 쪽 원룸이에요. 전세금은 정수 씨께서 마련하셨고. 가봐야겠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야죠. 6개월이면 너무 오래 혼자 둔 것 같아요. 이미숙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정수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죠. 부부잖아요. 이미숙 씨의 안내로 여의도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던 면도 후 로션 냄새였죠. 그리고 벽에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정수 씨는 부인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어떡해. 당신, 아픈 게 정말이에요? 박영희 씨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니 더 말랐고 떨림도 심했어요. 김정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너한테 또 짐이 될까봐. 짐이요? 47년을 함께 살면서 뭔 소리예요, 그게.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더 큰 마음은 미안함이었어요. 평생 너만 고생시켰는데 이제 또 당신이 혼자 이런 걸 감당하게 만든 제가 잘못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6개월 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파킨슨병이라고 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 어떻게 영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김정수 씨의 목소리는 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이제 좀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했어야지요. 말할 용기가 안 났어. 그래서 그냥 혼자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미숙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김정수 씨를 돌보게 되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를 말이에요. 정수 씨는 정말 부인만 생각하세요. 제가 음식을 해드려도 영희가 해준 게 더 맛있다. 제가 빨래를 해드려도 영희는 더 깔끔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드리는데 계속 부인 자랑만 하시니까. 하지만 곧 알았어요. 정수 씨가 얼마나 부인을 사랑하시는지를요. 박영희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손떨림도 눈에 띄게 심해진 상태였어요. 미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정수 씨가 좋은 분이라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김정수 씨는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숙 씨도 함께 와서 앞으로 어떻게 간병을 이어갈지 상의했어요. 제가 매일 집으로 찾아뵙겠어요. 더 이상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영희 씨는 남편의 병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미숙 씨에게 간병 방법을 배웠습니다. 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조금만 늦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매일 30분 정도는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숙 씨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물 복용법부터 식단 관리, 운동법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적 안정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격려가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김정수 씨의 상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병이 낫는 건 아니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우울증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미숙 씨는 주 3회 방문해서 전문적인 케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간병사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미수가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수가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했어요. 아버지,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미숙 씨도 김정수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수가, 너는 결혼 생각 없니? 박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일이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커요. 특히 아버지 같은 분들을 만나면 제가 친아버지한테 못다한 효도를 하는 기분이에요. 이미숙 씨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파킨슨병으로 잃었다는 것, 그때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우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이 병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끙끙 앓으시는데도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네. 간병사가 된 지 15년 됐는데 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해요. 제가 돌보는 분들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못다한 사랑을 전하는 기분이거든요. 김정수 씨가 이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 이미숙 씨를 보며 박영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선량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영희 씨는 이미숙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수가, 솔직히 물어볼게. 처음에 우리 남편이 접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간병 의뢰는 가족들이 하는데 환자 본인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혼자 끙끙 앓다가 가족들한테 뒤늦게 알려지는 것도 똑같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똑같고요. 힘들지 않았어. 물론 힘들었죠. 특히 처음에 같이 살자고 하셨을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서요. 밤에 잠꼬대로도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고 영희야,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시니까 차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박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네, 정말요. 저는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딸 같은 존재로만 여기시더라고요. 이미숙 씨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계속 어머니 자랑만 하셔서 처음에는 좀 질투도 났어요. 질투? 네. 제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드리는데 계속 우리 영희가 더 예쁘다, 우리 영희 요리가 더 맛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니까요. 이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47년을 함께 사셨는데도 어머니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박영희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자 이제 세 사람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김정수 씨를 돌봤고 박영희 씨는 일상적인 간병을 담당했어요. 김정수 씨의 상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서 예전처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이미숙 씨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괜찮아, 미숙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김정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오늘은 좀 떨림이 심하네. 그럼 마사지부터 해드릴게요. 이미숙 씨는 능숙하게 김정수 씨의 손과 팔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15년 경력답게 손길이 전문적이었어요. 미숙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결혼 생각이 없니? 이렇게 좋은 아이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럽더라. 이미숙 씨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사실 예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제가 간병일을 한다는 걸 알고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힘들고 불규칙하다면서 결혼 후에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박영희 씨와 김정수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돌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야?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일도 이해해 줬을 테니까요. 김정수 씨가 이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언젠가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숙 씨도 결혼식에 와야죠.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 행사인데 제가 가면. 가족이잖아. 이제 미숙이도 우리 가족이야. 김정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미숙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이미숙 씨를 만났어요. 어머니, 이분이 아버지 돌봐주시는 미숙 씨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 미숙이야. 박영희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신 게 다 미숙 씨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이미숙 씨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다고 했어요. 사진도 같이 찍어야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이미숙 씨도 함께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 거실에 걸렸는데 김정수 씨는 사람들이 오면 꼭 이미숙 씨를 소개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막내딸 미숙이야. 나를 딸처럼 돌봐주는 고마운 아이지. 결혼식 후 며칠 뒤 이미숙 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박영희 씨와 김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친구분이 부산에 계시는데 그분도 파킨슨병 환자를 돌볼 사람을 찾고 계셔서요. 이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저를 꼭 부탁한다고 하셔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김정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 상태도 많이 안정되셨고 어머니께서 간병법도 다 익히셨잖아요. 이제는 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박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아껴가며 지냈어요. 미숙아, 부산 가서도 건강해야 해.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해. 물론이죠. 매일 안부 여쭐게요. 이미숙 씨가 떠나는 날, 김정수 씨와 박영희 씨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김정수 씨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네,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요. 아버지처럼 혼자 끙끙 앓고 계시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기차가 들어오자 이미숙 씨가 박영희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우리 미숙이 부산 가서도 몸 조심해. 김정수 씨도 이미숙 씨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약 꼬박꼬박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그래, 알겠다. 기차가 떠나고 나서 김정수 씨와 박영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섭섭하네.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진짜 딸 보내는 기분이야. 이미숙 씨가 떠난 후에도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수 씨의 안부를 묻고 약은 제때 복용했는지, 운동은 했는지 확인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너는 부산 생활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만큼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박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랑? 여기서 만난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처음에는 제 일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시더니 생각이 바뀌셨대요. 그래, 잘 됐네. 결혼 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오히려 응원해 주신다고요. 박영희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미숙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다니. 결혼식에는 꼭 오셔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한 달 후 부산에서 열린 이미숙 씨의 결혼식에 김정수 씨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미숙 씨의 신랑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신랑이 김정수 씨 부부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고요. 고마워. 우리 미숙이 잘 부탁해. 김정수 씨가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이미숙 씨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이세요. 이미숙 씨가 김정수 씨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정수 씨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미숙이를 받아들여줘서. 처음에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품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잖아.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인데. 이미숙 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명절 때는 꼭 안부 전화를 했고 가끔은 부산 특산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 가졌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박영희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임신한 것 같았어요. 몸 조심해야 해. 무거운 것 들지 말고. 네, 알았어요. 어머니, 아기 태명은 뭐가 좋을까요? 글쎄, 너희가 정해라. 저희가 은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만난 인연이라서 별처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9개월 후 이미숙 씨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김정수 씨 부부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손녀를 봤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다. 박영희 씨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이렇게 예뻐서. 이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네, 어머니는 은별이 할머니세요. 그날부터 박영희 씨는 정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였어요. 현재 김정수 씨는 78세가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있지만 5년 전보다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76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찹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을 더 이상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47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박영희 씨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강한 척하느라 정작 마음은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편해요. 김정수 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게 되었어요. 영희야, 오늘 좀 떨려서 혼자 걷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이미숙 씨는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 은별이는 이제 3살이 되어서 말도 제법 하고 영상통화로 김정수 씨 부부와 자주 만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은별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은별이 보고 싶어. 가끔 명절 때는 이미숙 씨 가족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집이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버지, 약은 잘 드세요? 응, 영희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그래도 제가 확인해야죠. 이미숙 씨는 여전히 김정수 씨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니까요.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의 파킨슨병 5주기를 맞아 작은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줄 몰랐어요.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미숙이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 김정수 씨도 동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큰 행운이었어요. 저도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영상통화로 참여한 이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3사람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박영희 씨가 회상합니다. 70이 넘은 남편이 40대 여자와 동거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어요. 김정수 씨가 말합니다. 미숙이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생겼고. 이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은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아하고요. 현재 김정수 씨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김정수 씨가 일어나면 박영희 씨가 약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할까요? 좋지. 미숙이한테도 안부 전화해야겠어. 그래요. 은별이 목소리도 들어봅시다.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옛날 앨범을 뒤적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숙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가 미숙이 처음 왔을 때네. 그러게. 그때는 얼마나 어색했는데. 지금은 진짜 딸 같아. 저녁에는 3명이 화상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운동했어요? 은별이가 물어봅니다. 응, 할머니랑 같이 산책했어. 할머니는 뭐 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밥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우와, 할머니 대단해.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김정수 씨 부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려울 때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숙 씨 같은 간병사들,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47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김 씨 부부. 하지만 위기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숙 씨의 말입니다. 혈연이 있든 없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게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가족 간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말 것,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미숙 씨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김정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의 사랑과 이미숙 씨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도 강한 척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숙 씨 같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정수 씨 부부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그리고 오해를 풀었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진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70대 남편의 비밀과 충격적인 결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일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